한국? 그 나라가 우리보다 나을 게 뭐야? 오만한 영국 고위 관료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마주한 충격적 현실. 첨단 기술, 압도적 군사력, 그리고 미국마저 인정한 한국의 힘. 과연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 사람의 각성이 대영 제국의 운명을 뒤바꾸는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하트입니다. 55세, 영국 국방부 외교안보 전략국 소속 고위 관료죠. 20년 넘게 외교 전선에서 영국의 이익을 대변해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영국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미국 나토와의 협력이 최우선이라 여겼고 다른 나라들은 솔직히 그저 하위 파트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런던의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테임즈강 위로 들이운 안개를 뚫고 나토 고위급 회의장으로 향했죠.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저는 회의 자료를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럽의 방위 전략, 러시아에 대한 대응책. 익숙한 주제들이었죠. 하지만 의제 마지막에 적힌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라는 문구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라니. 또 시작이군. 회의장에 들어서자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미국 국방부 대표 스미스가 단상에 올라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과의 군사 협력 없이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미 세계 정상급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미국도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배운다고? 세계 최강 군사 강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콧방귀를 뀌었고 옆자리에 프랑스 대표가 저를 흘겨봤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죠. 영국은 수백 년간 세계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같은 신생 방산 국가에서 배울 게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국 대표단 내부 미팅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윌슨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영국의 방산 수출이 지난 5년간 30% 감소했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곧 회복될 겁니다. 제 말에 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 나토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네. 그러면서 장관은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밀어주었습니다. 마이클, 자네를 한국에 보내겠네. 특별조사단의 책임자로서 한국의 방산 기술과 협력 가능성을 평가해오게. 장관님, 농담하시는 겁니까? 영국이 아시아의 신생 방산 국가에서 뭘 배운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참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장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자네의 애국심은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어.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뿐이네. 직접 가서 조사하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오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이런 모욕적인 임무는 처음이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가서 배울 점을 찾아오라니. 황당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한국에 대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그저 미국 기술의 복제품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웨스트민스터 궁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영국의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생각하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 배울 게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일 뿐이야.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다음 주 출발하는 일정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죠. 영국이 세계 최고인데 한국에서 뭘 배운다는 거지? 그래,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결국 내 판단이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채 런던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여권과 서류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오는 런던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장엄했습니다. 영국의 위대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도시였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에게서 배울 것은 없을 테니까요.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만 마치고 돌아갈 생각에 마음은 가벼웠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공항은 예상과 달리 히드로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자동 출입국 시스템으로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죠. 터치 한 번에 여권 정보가 인식되고 얼굴 스캔만으로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더 빠릅니다. 영어로 말을 건네는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안내에 따랐고 놀랍게도 30초 만에 입국 절차가 끝났습니다. 런던에서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효율적이진 않았습니다. 출구에서 한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군인 특유의 기품이 느껴졌죠. 마이클 하트님이십니까? 저는 한국 국방부 소속 윤지후 대령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냉철한 눈빛과 단정한 인상이었죠. 윤 대령은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간파한 듯 했습니다. 짐이 많으시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윤 대령의 눈에서 살짝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율주행 카트, 안내 로봇, 디지털 키오스크.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대령님, 이런 장비들은 전시용인가요? 아닙니다. 모두 실용화된 시스템입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항을 목표로 합니다. 공항 외곽에 도착하자 세련된 디자인의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현대자동차의 최신 수소전기차입니다. 서울까지 2차로 이동하겠습니다. 차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음성 인식 시스템, 홀로그램 내비게이션, 증강현실 정보. 영국에서는 프로토타입 단계인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전기차로 전환 중이지만 수소전기차는 시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구축 중입니다. 이 차는 한 번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 가능합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윤 대령은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떼도 차가 완벽하게 주행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디지털 간판들, 6G 네트워크 안테나, 지능형 교통 시스템. 모든 것이 런던보다 더 미래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은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입니다. 서울 전체의 교통, 안전, 에너지, 환경을 통합 관리하죠. 무의식적으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런던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영국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놀라울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이게 정말 20년 전까지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 맞나? 하지만 곧 제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할 뿐이야. 중요한 건 군사력과 방산 기술이지. 잠들기 전 영국 국방부의 첫 인상을 보고했습니다. 인프라는 예상보다 발전되어 있음. 그러나 본질적인 군사력은 아직 평가 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대령은 정확히 9시에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시간 엄수는 군인다웠죠. 국방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전에는 국방부에서 브리핑이 있고 오후에는 평택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건물은 웅장했지만 런던의 국방부와 비교해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후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윤 대령이 작은 장치를 조작하자 갑자기 공중에 3D 홀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술은 어디서 구입한 겁니까? 미국에서요? 윤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체 개발 기술입니다. 우리의 방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홀로그램에는 다양한 무기 체계가 실제 크기로 축소되어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차세대 드론,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차례로 소개되었죠. 성능 수치와 작전 능력이 상세히 표시되었고 실전 데이터까지 제공되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과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8개국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국의 유로파이터보다 우수한 성능 지표를 보며 의심이 들었습니다. 대단하긴 하지만 결국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 아닙니까? 윤 대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트님, 우리는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반신반의했죠. 실물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오후에 평택 기지로 가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 후 우리는 평택 기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윤 대령은 한국의 방산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70년대부터 자체 개발을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 7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5위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불편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평택 기지에 도착하자 철저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활주로에는 KF-21 전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전투기는 정말 한국이 만든 겁니까? 네, 기체 설계부터 엔진, 전자장비까지 대부분 국산화했습니다. 그때 전투기가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가속력으로 하늘로 치솟더니 곧 고난도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초음 속으로 전환하는 순간에 충격파까지 목격했죠. 믿기 힘든데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였습니다. 영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의 목표 성능에 근접했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10년 뒤에나 개발할 수준인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윤 대령이 들었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K9 자주포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포신을 가진 K9이 연속 사격을 시연했습니다. 정확도와 연사 속도는 영국의 AS-90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K9은 이미 10개국에 수출됐으며 유럽에서도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가 도입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영국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차세대 드론 부대와 미사일 개발 시설도 둘러봤습니다. 하루 종일의 시차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한 복제가 아닌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성과였습니다. 놀라셨나요? 윤 대령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예,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의 발전 비결은 위기의식입니다. 윤 대령이 제 질문에 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아왔죠. 그래서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비밀 등급이 높은 미사일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윤 대령의 생체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곳이었죠. 여기서는 우리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 벙커 같은 통제실로 들어가자 여러 기술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발사대와 목표물이 표시되어 있었죠. 오늘은 현무포, 미사일의 정밀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사거리 800km, 원형 공산 오차 1m 이내입니다. 영국의 미사일 기술과 비교하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한국의 수치가 더 우수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상적입니다만 기술력이 좋다고 강한 군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전 경험과 전투 능력이 더 중요하죠.
제 말에 윤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실전 훈련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헬리콥터로 이동한 훈련장은 실제 전장을 그대로 재현한 듯 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산악지형, 해안가까지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죠. 특수부대 훈련을 먼저 참관했습니다. 검은 복장의 대원들이 인질 구출 작전을 시연했는데 그 움직임과 협동성은 영국 사스 못지않았습니다. 저 부대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707 특임대원들은 연간 300일 이상 훈련합니다. 영하 2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섭씨 4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다음은 드론 부대의 시연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전투 드론이 편대를 이루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AI가 완전 자율적으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저 드론들은 인간의 개입 없이 작동합니까? 네, 윤리적인 문제로 최종 공격 결정은 인간이 내리지만 나머지 판단은 AI가 합니다. 이미 실전에 배치된 기술입니다. 자율 전투 로봇의 시연도 놀라웠습니다. 사람 크기의 로봇이 험난한 지형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정찰과 화력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연구 중이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가 아닌데. 윤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전부터 실전 배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전투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특수부대, 드론부대, 로봇부대가 하나의 통합된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고 각 부대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고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협동이 가능합니까? 저희는 AI 기반 통합 작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각 부대원의 생체 정보, 위치, 무기 상태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AI가 최적의 작전 계획을 제안하죠. 훈련이 끝나고 부대원들이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좋은 장비를 갖춘 군인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을 받은 전사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윤 대령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랐습니다. 한국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단순한 기술국이 아니라 실전 능력까지 갖춘 군사 강국이군요. 윤 대령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아직 발전 중입니다. 영국의 군사 전통과 경험에서 배울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영국은 수백 년의 군사 역사가 있지만 한국은 현대적 의미의 군대를 갖춘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윤 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위기의식과 절박함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항상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발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늦도록 영국 국방부에 보낼 예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본 것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려 했지만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요. 보고서에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군사 역량에 대한 평가를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처음 의도와는 달리 그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메일을 보내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런던의 상관들이 이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윤 대령이 서둘러 제 호텔방으로 찾아왔죠. 하트님, 미국 국방부에서 긴급 화상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1시간 후에 시작인데 저희 국방부로 이동해야 합니다. 미국 국방부요? 제가 왜요? 그들이 하트님의 예비 보고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영국 국방부가 공유한 모양입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대형 화면에 펜타곤 상황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부장관과 인도, 태평양 전략 책임자, 그리고 영국 국방부의 윌슨 장관까지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마이클, 자네의 보고서를 읽었네. 매우 인상적인 내용이었어. 윌슨 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측 담당자인 앤더슨 장군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하트 씨, 당신이 발견한 것처럼 한국의 방산 기술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무너집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간단합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과 생산 능력이 우리 전략의 핵심 축이 되었어요. 그들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AI 기반 전투 시스템, 드론 기술은 이미 미군에서도 표준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윤 대령은 차분히 듣고만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앤더슨 장군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는 우리 F-35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이 될 겁니다. 그들의 AI 통합 시스템은 우리 것보다 3년 앞서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어떻게? 말을 더듬는 저를 보며 앤더슨 장군이 미소 지었습니다. 프라이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트씨. 중요한 건 결과죠. 우리는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영국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마이클, 우리도 한국과의 협력을 재고해야 할 때가 왔네. 자네의 보고서는 매우 가치 있었어. 회의가 끝나고 윤 대령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제 조국 영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니요. 윤 대령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하트님. 과거의 위계 질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하느냐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북한의 위협,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생존.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발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정입니까? 한국국방연구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해 왔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눈부신 도시가 불과 70년 전에는 전쟁의 폐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강대국이었지만 그 자부심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대령과 함께 한국국방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오늘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방산 기술의 개발 과정과 철학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하트님의 가장 큰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의문 말입니까?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요. 연구원 건물은 외관부터 남달랐습니다.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외벽은 태양광을 흡수하는 동시에 건물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한 우리는 대한민국 방산 역사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면에 투사된 영상은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타는 건물들, 파괴된 도로, 피난민들. 당시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전쟁을 겨우 버텼습니다. 모든 무기와 장비를 수입에 의존했죠. 다음 영상은 1970년대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작은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을 세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자는 결심이었죠. 연구원의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발전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역설계와 기술 흡수. 둘째, 과감한 R&D 투자. 셋째, 민간 기술과의 융합입니다. 김 박사는 한국이 초기에 미국 무기를 분해하고 역설계하며 기술을 습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했죠. 우리는 GDP의 상당 부분을 R&D에 투자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기에 최우선 순위였죠. 제가 질문했습니다. 영국도 방산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만 이런 속도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이점은 아마도 접근 방식일 겁니다. 영국은 전통적인 방식, 즉 군사적 필요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는 하향식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을 융합하는 상향식 방식을 택했죠.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랐습니다. 방산 기술과 민간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예시들이었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첨단 전자기술, AI 소재공학을 방산 분야에 적용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국은 여전히 옛 방식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군요.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섹션이었습니다. 한국 소프트 파워와 방산 산업의 연계라는 제목의 전시물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윤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방산 제품을 마케팅할 때 한류 문화와 연계합니다. K-팝 스타들이 방산 전시회에 참여하고 인기 K-드라마에 한국산 무기가 등장하기도 하죠. 큰 화면에서는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의 장면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산 군함, 전투기, 소총 등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었죠.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실제 방산 수출에 도움이 됩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몇몇 국가의 정부 인사들이 직접 문의해 오기도 했죠. 우리는 문화적 매력과 기술적 우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시관에는 한국의 미래 방산 비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주방위 시스템, 양자 컴퓨팅 기반 암호화,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등 영국에서는 아직 구상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 이미 개발 중이었습니다. 연구원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군사 강국이 아니라 문화기술 경제를 결합한 신개념 강국이군요. 윤 대령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혁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스마트하게,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했죠. 저녁 식사를 하며 윤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영국과 한국이 협력한다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영국과 한국이 협력한다면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윤 대령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과 지금의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 방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져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역내 안내 로봇이 자연스럽게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죠. 시내 한복판의 전자상가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기술들이 이미 일상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증강현실 쇼핑, 홀로그램 광고, 개인 맞춤형 AI 비서 서비스까지. 이런 기술들이 군사 분야에 접목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영국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도태될 것이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윤 대령과의 마지막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만난 그는 평소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트님,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입니다. 특히 방산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우수하더군요. 윤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기쁩니다. 사실 처음 하트님을 만났을 때 한국을 깔보는 태도가 느껴져 조금 불편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오만함이었습니다.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대화를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 대령, 당신과 나는 처음엔 서로를 몰랐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 단지 접근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윤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험과 전통, 한국의 혁신과 기술력이 만난다면 정말 대단한 시너지가 발생할 겁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국은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의존해서는 미래를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귀국하면 영국 국방부에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 기술 교류, 합동 훈련까지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윤 대령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양국 모두에게 윈 마이너스 윈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전략적 사고와 글로벌 네트워크,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결합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국제방산 협력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서로의 생각에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윤 대령이 물었습니다. 하트님, 한국에서의 경험이 영국에 돌아가서도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현지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희석되기도 하니까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경험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런던에 돌아가서도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한 주 전에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 대령과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십시오. 다음에는 동료로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령. 런던의 흐린 하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차 적응할 틈도 없이 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윌슨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어딘가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자네의 최종 보고서가 모두의 관심을 끌었네. 오늘은 자네가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직접 듣고 싶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본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실전 능력, 혁신 시스템, 그리고 미국마저 한국에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까지. 영국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분명 도태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결단의 시점에 있습니다. 한 장성이 반문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영국이 다른 나라를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자체 기술력과 전통이 있지 않은가? 제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것입니다.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토 회원국들조차 영국 대신 한국의 무기 체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윌슨 장관이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의 의견에 동의하네. 우리는 변화해야 해. 전통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다면 우리 영국은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거야. 회의는 3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영국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장관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오늘 영국 정부는 대한민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합니다. 양국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AI 기반 방어 시스템 연구, 사이버 보안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영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요? 장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약점의 인정이 아닌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우리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시작입니다. 영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영제국의 결단, 새로운 시대의 개막, 영국과 한국, 미래를 향한 동맹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몇몇 보수적인 매체들은 이를 비판했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번 결정이 영국 방위 산업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윌슨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감사하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거야.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번 협력의 첫 단계를 자네가 이끌어 주었으면 하네. 한국과의 공동 작업 그룹을 책임져 주게. 그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주저없이 수락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테임즈강을 따라 늘어선 런던의 유서 깊은 건물들, 빅벤, 국회의사당. 모두 영국의 찬란한 역사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윤대령이었습니다. 하트님, 영국의 결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곧 런던에서 뵙겠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엔 제가 런던을 안내하겠습니다. 한 달 후 한국 대표단이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령을 공항에서 맞이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영국과 한국 두 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할 때 어떤 혁신이 일어날지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영국은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제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식 변화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여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한 번의 방문이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영상을 다시 보면 마이클의 미묘한 감정 변화와 한국 기술의 숨겨진 디테일을 더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